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후에 강도가 잘 안 나온 경우, 설계 기준 강도보다 낮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좀 한두 개만 살펴보죠. 표준 양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20도씨로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 정도로 해서 유지하면서 수중에서 또는 습도 100%,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현장 품질 실험실에 수조에서 양생을 하죠. 그렇게 양생하는 걸 표준 양생이라고 그러죠. 또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구조 설계 시에 어떤 기준 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설계 기준 압축 강도다. 그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의 표준 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를 28일이 지났을 때의 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책임 기술자는 실제 그 현장에 타설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현장 양생의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거푸집 탈거 시기, 또 조기에 제하할 때 안전한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이런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 시험체를 사용해서 강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체 분류를 살펴보면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 레미콘 검수용으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공시체를 얘기하고요. 다음으로는 건축 구조물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가 있습니다. 서중이라든지 한중, 국고적인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공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품질 실험실에 수조에서 표준 양생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압축 강도 측정기로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강도 검사라는 것은 콘크리트 배합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값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 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서 값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검사도 또 실시하고요. 그것도 안 나오면 이제 제하 시험을 하는 경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압축 강도에 대한 품질 검사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이죠. 이제 35메가파스칼의 이하냐, 안 그러면 35메가파스칼의 초과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한 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를 깨가지고 나온 시험값의 평균을 1회 시험값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회라는 건 총 공시체 9개를 깨는 거죠. 우선 판정 기준에 대해서 35메가파스칼 이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연속 3회 시험값 평균이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이상이면 되겠죠.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1회 시험값, 공시체 3개 평균값이죠. 그게 이제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3.5메가파스칼보다 작지 않으면 OK로 판단합니다. 또 35메가파스칼 초과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 압축 강도보다 높으면 더할 나위도 없겠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1회 시험값, 아까 공시체 3개 값이라 했습니다.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90% 이상이면 OK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압축 강도를 갖다가 레미콘 검사 시에 언제 하느냐?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하고요. 근데 이제 공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정해서 하는데, 예전에 150
제곱센티미터당 한 번으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100으로 바꿨다가요. 지금 현재 2016년에 120 세제곱미터로 다 바꿨습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는 2015년에 바뀌었죠. 압축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 재령에 있어서 압축 강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3일, 7일 값을 보면 28일 압축 강도를 대략 유추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하면 거푸집 타령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꼭 28일 기다려서 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해서 일반적인 KS 규격의 시험법으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양생된 표준 양생이죠. 공시체가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마음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실험 결과 불합격이 나오면 뭐 부시면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재시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도 재시공 조치를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4개 정도 단계의 추가적인 기회를 좀 주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시방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압축 강도 시험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자료 조사를 합니다. 시험할 때 결국 시료가 적절했느냐 아니면 시험 기기나 시험 방법이 적절했느냐를 검토하는 거죠. 만약에 조사해 보니까 한 개 몰드가 옆에 있는 물이 얼폭 쏟아져 가지고 몰드 만들 때 추가적인 가수가 됐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제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 값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일단은 관리 재령의 연장을 검토해서 다시 시험해 봅니다. 28일 기준이 뭐 56일이라든지 90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령 연장 해가지고 강도를 깨서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벌써 28일을 그 설계 기준 강도를 해가지고 28일 날 재령일에 깼는데 뭐 벌써 지금 뭐 이런 자료 조사하고 어쩌고저쩌고 벌써 시간도 좀 지나간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된 부분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만약에 만족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조물에 빗파괴 시험 실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슈미트 햄마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빗파괴 시험 장비로 실험했을 때 만족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했는데도 만족 못한다 하면 한 번의 기회를 딱 더 주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어를 채취하는 거죠. 코어 채취해서 압축 강도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빗파괴 시험 장비까지 만족을 안 했는데 코어 채취해가지고 강도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만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코어 강도 시험 결과 평균값이 FCK 85%를 초과하고 또 각각의 값이 75%만 초과하면 만족한 걸로 오케이 하는 걸로 기준이 정해지고 있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령 28일에서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에 난감하죠. 서로 구조체 해체 후에 재시공 조치를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조금 전 페이지에서 이런 4단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물이 불합격 판결을 받는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조치사항입니다. 일단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또 뭐 만약에 재시공이 최적이라 판단이 되면 재시공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우, 전체적인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재하 실험을 행해서 이상이 없는지까지 조사를 해보고요. 또 구조 계산을 재검토해가지고 그 구조물이 괜찮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결함 자체에 대해서 설계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 구조 계산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만족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경우 전체적인 결함인 부분에 보수나 보강하거나 아니면 기타적인 딴 방법으로 구조체의 성능 회복이 되도록 반드시 꿰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 보강으로 어떻게 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는 뭐 최종 방법밖에 없죠. 구조물을 해체하고 재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